네, 다원자 이온이 포함된 또는 뭐 다원자 이온의 그 명명법 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포함된 화합물들을 어떻게 이름 짓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의 이름은 다원자 이온 자체의 이름은 좀 관용명 그리고 어떤 규칙, 그러니까 어렴풋한 규칙은 있는데 이게 뭐 그 뚜렷한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가 이게 그 다원자 이온 중에 하나인데 얘 이름이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 그죠? 이 수소랑 산소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NO3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질산 이온입니다. 그죠? 얘가 질소고 얘가 산소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질소랑 산소가 이 방향이니까 질산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반대를 읽었죠. 그래서 그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뚜렷한 어떤 규칙은 없어 보인다는 게 약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산소라는 그 원소가 들어간 그런 다원자 이온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 작은 애들, 훨씬 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이온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이 명명법 절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렇게 좀 간단한 그런 애들입니다. CO3 E-는 탄산이온, 탄소고 산소잖아요. 그 다음에 PO4 3-면 인산이온, 인이고 산소니까 ClO3-면은 얘는 염소산이온, 염소하고 산소니까 그래서 염소산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기준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산소, 산, 이온 그렇게 부르는데요. 수산화이온 빼고 얘네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여기다 쓴 것들이 기준점입니다. 기준 얘네들이 기준. 무슨 기준이냐면 산소 개수가 기준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산이온에는 산소가 3개가 있고요. 탄산이온도 3개, 인산이온은 4개, 염소산이온은 3개입니다. 이 기준점보다 요게 제일 이제 편한데요. 기준점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으면 얘는 과를 붙여서요. 과염소산 이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보다 하나 작으면 그 산소 개수가 적으면은 아염소산 이온 이렇게 부르고요. 아를 붙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훨씬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2개가 부족하면은 하이포아 요걸 붙여요. 어떤 책에서는 차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그냥 하이포마까지만 여기까지만 쓰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좀 다른데 내가 볼 땐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하다기보다는 가장 그 규칙을 잘 따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산이온 같은 경우는 CO2, 2- 이런 애들이 존재하고요. 이거는 아탄산이겠죠. O3가 그 기준이 있는데 O2니까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 PO3 3-면은 아인산입니다. 아인산. 지금 여기 아질산도 해야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NO2-면 아질산. 예, 이온이에요, 뒤에. 예, 다 이걸 이온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이온. 얘네들은 산소의 개수가 달라지더라도 요 전하량은 일정하다는 거, 예, 요거를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산소의 개수가 달라지면은 이름이 뭐 하이포아 이렇게 접두어가 붙는데 전하량은 일정하다라는 거,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 여기에 다시 쓰죠. 이게 황산이온이고요. 그러면 얘는 아황산이온이겠죠? 황산이온, 아황산 이온, 예,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첨가되는데 수소 이온이 첨가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첨가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첨가되면은 당연히 전하량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황산이온은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고 황산 수소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옛날에는 이거를 중황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굳이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황산수소이온이 표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고 이거랑 비슷한 거는 인산이온이겠죠? DO 3- 얘는 인산이온. 여기에 H 수소가 붙으면 그냥 수소가 아니고 수소이온이 붙는 거니까 HPO4 한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이거는 인산 수소이온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H2PO4 마이너스 수소이온이 두 개 붙었으니까 이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는 똑같이 인산 수소 하면은 얘랑 구별이 안 되니까 수소가 두 개 붙었다는 뜻으로 인산 이수소이온 이렇게 붙입니다. 할만하죠? 예. 그러니까 산소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정해져 있고 산소의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하이포와 이런 애들이 붙고 수소가 붙으면 수소 이온이 붙는 걸로 처리를 해서 그 원래 그 이온 이름에다가 이 이름 뒤에다가 수소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포함된 것들의 이름을 한번 줘보면은 이런 애가 있겠죠? NaOH. 요거는 금속이잖아요. 다음에 요거는 다원자 이온입니다. 얘가 소듐 이온, 얘는 수산화 이온. 다원자 이온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외워도 됩니다. 내가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요거의 이름은 질산이온이다. 그 정도는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서 명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종합해서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뭐 오픈북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책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걔네들 이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면 됩니다. 얘는 위에서부터 읽으니까 우리나라 그 말로는 수산화 소듐 이렇게 부르면 되죠. 좀 헷갈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Fe NO2 그 다음에 참 이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 다원자 이온이 예를 들어서 이쪽을 쓰죠. Mg OH2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냐면 Mg가 2 플러스고 OH는 마이너스니까 요게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MgOH2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원자 이온 전체에다가 괄호를 치고 그 밑에다가 2를 써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케이, 아님.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잘 내는 문제들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NO3-가 질산이온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요거는 NO2 마이너스겠죠? 아질산이온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3개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전하를 없애려면은 이게 3 플러스가 돼야 되죠. 철은 2 플러스랑 3 플러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3 플러스를 명시하려면 철 3 이온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다 했지. 얘부터 읽고 뒤로 가면 되니까 얘는 아질산 철 3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수소 들어간 거 한번 해보죠. 인산이 들어가는 게 좀 편할 테니까 코발트 한번 해봅시다. 코발트 H PO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다가 요걸 이렇게 쓰죠. 3 이런 그 화합물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이름 붙일 수는 있습니다. PO4는 문제에 인산이온이다. 여기까지는 써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규칙을 통해서 얘 이름을 알아내야지. 전하량하고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쓰면 아인산 이온이죠. 그죠? 수소가 붙으면 H 플러스가 붙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E 마이너스가 되지. 얘는 아인산 뒤에다가 수소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온. 그죠? 아인산 수소 이온. 또 마이너스죠? 3개니까 마이너스 6이고 2개니까 얘는 플러스 3이어야 되지. 코발트는 2 플러스랑 3 플러스가 있습니다. 얘를 명시를 해야 되니까 코발트 3 이온 이렇게 되니까 얘부터 읽으면 인산 수소 코발트 3 이렇게 쓰면은 얘의 이름이 됩니다. 차근차근 하면은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인산에서 아인산에서 아인산 수소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면은 음전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코발트는 플러스 3이어야 한다. 코발트는 2 플러스랑 3 플러스가 존재하는 만들어질 수 있는 이온이니까 3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름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은 그 분자 화합물입니다. 저기 산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있는데
걔는 생략을 하고요. 분자함을 이름 붙이는 거를 합시다. 분자함물의 특징이 이온화물하고 다른 점이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이온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불분명해요. 따지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화학을 하다 보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개수가 자기 맘대로다. 결합하는 개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다. 공유 결합을 통해서. 그죠? 내가 들었던 예가 N2O, NO2, N2O4, N2O5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NaCl 같은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그죠? Na2Cl, NaCl2 이런 건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온을 만든 다음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의 이 금속이나 비금속은 자기가 이온화가 됐을 때 이뤄야 할 전자의 개수나 받아야 할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전이금속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염화 소듐 그러면 얘 몇 개 없는 거지. 근데 얘를 만약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은 산화 질소, 그러면 얘네 중에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죠? 모릅니다. 그렇다고 산화 질소 한 다음에 여기다 3, 4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어색하고요. 왜냐하면 이온이 아닌데 이온처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건 뭐냐면은 일단 읽는 방식은 마치 앞에 게 금속 또는 양이온처럼 읽고 뒤에 거는 음이온처럼 읽습니다. 이온화합물처럼. 근데 몇 개가 결합을 할지 모르니까 결합하는 원소, 원자, 개수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훨씬 편한데요. 맨 뒤에서부터 차례로 읽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산화질소인데 5 산화 2 질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4 산화 2 질소, 그죠? 2 산화 질소 이렇게 읽습니다. 앞에 게 앞 원소 원자가 한 개면 그냥 개수를 안 세면 됩니다. 개수를 안 센다. 개수 세기 없기. 근데 뒤에 원자가 하나면은 뒤 원자가 한 개면 읽습니다. 읽는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산화질소가 아니고 일산화질소예요. 이거가 여기 첨자가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은 일산화 1질소 이게 아니고 일산화질소입니다. 앞에 거는 1은 무시, 뒤에 거는 읽기. 일산화질소. CO 는 우리 많이 유독가스로 듣는 거죠. 1이 있는 거는. 근데 앞에 거는 신경 안 쓰면 되니까 일산화탄소.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일산화탄소. 그래서 분자합물 같은 경우는 읽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뭐 해볼까요? BR2O 이렇게 쓰면은 뒤에 1이 있는 거니까 얘는 산소고요. 얘는 브로민, 브롬이라고 해도 되고요. 산소는 마치 음이온처럼 읽으니까 산화 이렇게 읽으면 되고 1산화 2
브로민 또는 일산화 2브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음에 NCl3 그러면 3염화질소 그러면 되죠. 3염화1질소가 아니고 그냥 3염화질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하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온화물보다 읽는 것이 좀 더 편한 거죠. 그럼 반대로 이름을 가지고 그 화학식을 이렇게 찾아보면 오플루오린과 아이오딘, 플로우린은 F고 아이오딘은 I인데 얘가 마치 금속처럼 있고 얘를 마치 비금속처럼 읽는데 개수를 명시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I, F,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에 거는 개수를 안 센다고 그랬으니 개수가 없으면 한 개, 그죠? 2, 3, 4 이게 없으면은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래서 플로울이나 아이오딘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죠?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구별해야 될 이게 이온화합물인지 분자화합물인지 구별하는 거를 학생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거를 분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온화합물이면 이온화합물처럼 읽고 분자화합물이면 분자화합물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 분자화합물 하다가 K2P 이런 식으로 K3P죠. 이렇게 해서 딱 쓰면은 과감하게 1, 인화, 3, 포타슘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A 플러스 3개하고 P3-1개가 결합을 한 거니까 그냥 읽어야 돼요. 인화 포타슘입니다. 이온화합물. 얘가 금속, 비금속이니까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죠. SO3. 요거는 비금속이죠. 비금속과 그 금속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기율표에 이 대각선 이렇게 긋고 이쪽이 금속, 저쪽이 비금속이라고 그랬죠. 둘 다 비금속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분자화합물처럼 읽어야 되지. 그러면은 3산화황 하면 됩니다. 요거는 안 읽는다고 그랬죠. 앞에 거는 3산화황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섞어 놓으면은 사실 좀 헷갈려요. NiSO4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게 황산이온이에요. 마이너스 2죠. 전하량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입니다. 니켈은 2 플러스랑 3 플러스가 가능하니까 얘는 그걸 명시를 해줘야죠. 니켈 2입니다. 그러니까 황산 니켈 2 이렇게 읽으면은 이 화합물을 제대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이온화합물인지 아니면은 분자화합물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읽을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만약에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기준점보다 산소가 부족한지 아니면 더 많은지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전이금속인지 전이금속 중에 그 전하량이 2개가 되는 그런 애들인지 그런 경우인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참 그 다원적 이온 같은 경우는 그 관용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H3 이러면 이게 암모니아거든요. 얘는 NH4 플러스 그러면 얘는 암모늄 이온입니다.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하죠. 우리가 배운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뭡니까? 다원자 이온에서는 많이 생기죠. Cr, PO3 한번 해보죠. 얘는 인산 이온이 PO3-니까 요거는 인산 이온입니다. 얘가 3-니까 요거랑 같다고 그랬죠? 요거는 플러스 3여야 되죠. 그런데 크롬은 2 플러스나 3 플러스가 가능하니까 얘는 크롬 또는 크로뮴 둘 다 돼요. 크롬도 되고 3죠. 그러니까 얘는 인산 크로뮴 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읽으면은 다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